여러분 안녕하세요. BKCD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이트록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나이트록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트록스의 장점, 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산소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면서 질소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산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산소의 양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를 가지고만 다이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트록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수심에서도 이 산소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산소 중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폐산소 중독, 두 번째가 중추신경계 CNS 산소 중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폐산소 중독은 우리가 산소 부분압이 0.5가 넘어가는 기체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폐가 따끔거리거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폐산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산소 부분압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폐산소 중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이빙 컴퓨터에 보면 사각형이든 동그랗게 생겼던 양쪽 끝에 그래프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컴퓨터가 다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통상 왼쪽 편에는 N2 해가지고 질소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O2 해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질소는 우리가 얼마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지, 무정지 한계 시간을 결정하는 질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O2 그래프가 이 폐산소 중독을 추적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폐산소 중독을 관리하는 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NS 클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0%에서 100%까지 우리가 하루에 100%를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TU라 해서 수치가 있습니다. 내가 산소 부분압 얼마의 기체로 몇 분 동안 호흡을 했을 때 OTU 값이 몇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표로 나와 있어요. 이걸 추적해 가지고 하루에 300 정도를 평균으로 잡아서 300을 넘기지 않으면 폐산소 중독의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S 클락 그리고 OTU 이런 값들은 다 이 폐산소 중독을 추적하는 용어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폐산소 중독보다 이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나이트록스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은 최대 산소 부분압이 1.4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최대 산소 부분압 1.4를 넘어가는 기체로 호흡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증상과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 귀, 매, 경, 불, 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야 협착, 시야가 이렇게 점점 좁아집니다. 두 번째 귀 울림, 귀에서 이런 울림 소리가 나요. 세 번째 메스꺼움, 속이 메스껍습니다. 네 번째 경련, 온몸의 근육에 경련이 납니다. 특히 얼굴 쪽에 근육 경련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요. 다섯 번째 불안감,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거죠. 다음에 여섯 번째 현기증. 그래서 이 시, 귀, 매, 경, 불, 현 이 6가지 증상과 징후가 어떤 게 먼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물밖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근육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를 물고 있을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제가 여기 링크로
미 해군에서 챔버 안에서 시험한 이 중추신경의 산소 중독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 영상을 링크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경련이 심하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왜 사람이 호흡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의 산소 중독은 최대 산소 부분압 1.4를 넘기지 않고 다이빙을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대 산소 부분압 1.4라는 수치는 여러 가지 실험과 검증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니까 이 값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부분압을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부분압은 절대압 곱하기 이 기체의 퍼센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압은 절대압 곱하기 기체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절대압과 기체의 농도를 곱해서 최대 산소 부분압인 1.4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체의 농도가 높아도, 그리고 절대압이 높다는 건 수심이 깊다는 거죠. 수심이 깊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최대 산소 부분압 1.4를 넘어가지 않는 농도와 수심을 알고 다이빙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에 따라서, 나이트록스 퍼센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 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이트록스 기체의 최대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도 공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트록스 기체로 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은 1.4 나누기 기체의 농도.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절대압이 나옵니다. 절대압을 수심으로 고치는 건 간단하죠. 곱하기 10 빼기 10. 그래서 압력을 구한 다음에 수심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요거 고치는 방법은 지난번에 했었죠.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사용 가능한 나이트록스 기체는 1.4 나누기 우리가 갈 수심의 절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나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수점 있죠. 소수점은 버려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트록스 32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은, 자, 나이트록스 32는 산소가 0.32, 32%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식에 대입하면 1.4 나누기 0.32 계산하면 4.375 나오죠. 자, 4.375 기압을 수심으로 고쳐주면 33.75m.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소수점 아래자리는 버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갈 수 있는 수심은 33m가 됩니다. 자, 이 소수점을 안 버리고 반올림을 하게 되면 34m를 가게 되죠. 그러면 최대 산소 부분압이 1.4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추신경계 산소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소수점 아래자리는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수심 30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나이트록스. 이것도 똑같이 공식에 대입시켜 보면 1.4 최대 산소 부분압 나누기 4. 자, 30m에서 절대압은 4죠. 하면 0.35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트록스 3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가지가 다 같은 공식입니다. 이 부분압을 알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두 개의 숫자를 알고 있고 한 개만 모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압을 알고 있죠. 곱하기는 등호를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죠. 그래서 이 절대압은 부분압 나누기 농도, 농도는 부분압 나누기 절대압. 이게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우리는 최대 산소 부분압 1.4를 알고 있고 나머지 수심 또는 나이트록스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부분압은 절대압 곱하기 기체의 농도,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수심 또는 퍼센트 이걸 다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이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을 계산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